1심에서 이화영 재판 나오고 그게 결국 자기가 기소를 당했잖아요. 네. 기소를 당하니까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네.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희대 조작 사건이고 지금 이게 언론에 워낙에 대서특필이 되니까 예. 이게 언론이 애완견이냐 주는 대로 받아쓰고 지금 예. 그런 식으로 막 비판을 엄청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네. 진짜 안 좋아졌잖아요. 안 좋아지니까 이 사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건 지금 학술 용어야. 지금 무슨 뭐 애완견도 있고 언론을 또 감시견이라고 부르는 네, 것도 네.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건데 그 뭐가 문제지? 그리고 내가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줄여서 말해서 그런데 모든 언론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일부 언론이 그렇다는 거야. 저는 이재명 라고 대표가 얘기를 자기 하고 발언에 대해서 네. 사과 변명하는 거 네.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제 좀 쫄리긴 쫄렸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워낙 이 애완견이라는 거에 대한 반응이 크니까 네. 뭐라고 이렇게 좀 변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변명을 했는데 이제 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 안 좋네. 나는 지금 점잖은 분위기, 점잖은 이미지 만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화를 못 참고 진짜 그 말을 해버렸네. 라고 해서 약간의 후회가 있는 듯이 지금 시간이 짧아서 뭐 충분히 설명을 얘기를 하지 못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언론을 다루는 용어에는 뭐 감시견도 있고 뭐 안내견도 네.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얘기한 거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론인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 휘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의 지금 쉴드가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언론 노조 활동을 오래 했었죠. 언론 노조도 했었고 뭐 예. 미디어 비평하는 단체도 활동을 했었고 네. 했는데 양문석은 지금 본인 자체가 네. 언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집 사기 위해서 저축은행에서 막 불법 대출 받은 거 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양문석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언론에 하겠다 그러는데 양문석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개라고 해주니까 다행이지 애완견이라고 해주면 기레기라고 했어야지. 네. 기레기라고 했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걸 비틀어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리고 있죠. 노정면은 YTN 뭐였던 사람이죠? YTN에서 앵커했었죠. 예. 이 사람도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실드 치고 나왔죠. 예, 오히려 그러니까 노정면 네. 씨가 그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워치독, 그러니까 원래 애완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대신에 언론의 기능 중에 워치독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네. 개. 워치독인데 뭐냐면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견이다. 네. 워치독이다. 네. 그러니까 워치독 기능을 언론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워치독이라는 용어 때문에 가드독이다. 그러니까 애완견이라는 말은 없어요. 애완견이라는 말, 랩독이라고 하는데 무릎에 올려놓는. 네, 무릎에는 네. 애완견이라는 말은 없는데 워치독 때문에 이제 파생돼서 표현들을 그렇게 쓰죠. 네. 하지만은 이게 그 학술 용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 학술 용어가 있다라고 이제 노정민 씨가 얘기를 한 거죠. 네. 노정민 학술 씨가 얘기를 용어는 했는데, 아니죠, 예. 정확히. 그냥 그런 논문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지. 그게 그쵸. 무슨 학술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술 용어에서 쓰고는 있죠. 쓰고는 네. 있는 말이죠. 개념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거는 다 하는 말이다. 내가 네. 언제 그 이재명을 옹호했냐. 이렇게 그다음에 변명을 하고 최민희. 있죠. 최민희도 있죠. 최민희 의원도 굉장히 세게 제가 실드 쳤던 기억이 있는데, 예. 최민희도 얘기했죠. 아이고. 예. 그거 이제 이따가 찾으면 네, 그때 예.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최민희가 얘기한 거에, 그러니까 노정면 같은 경우 일부 언론의 특정 보도 행태를 지적했음에도 네.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비하를 하고 네. 입맛대로 자기를 비판을 했다. 그러니까 노정면은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엊그제 이재명 대표의 그 애완견 발언에 대해서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그 언론노조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을 내면서 그 언론인 출신인 노정면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론 노조가 여기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는 별로 비판 성명 안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오죽하면 당신들 왜 안 내? 사실 이런 비판에 직면해갖고 또 후다닥 또 그렇습니다. 냈다 하는 네. 느낌도 버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그 별거 아닌데 그 말이 짧아져서 그런 건데 라고 지금 실드 치고 있고 반대로 의원들이 더 옆에서 또 왕강거리고 있는데 제가 정말
제가 멍멍 소리 한번 해볼까요? 저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제 애완견이라고 하는 거겠죠? 개입니다. 예, 네. 우리는. 예. 우리가 개라고요? 개가 한번 애완 의원님들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무릎에서 노는 애완 의원님들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애완 의원이라고 하면 안 되나? 뭐 기자는 애완견이라며. 기자는 개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네. 이런 애완견이나 무슨 저 감시견 이런 단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죠.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죠. 비판하면 쓸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자기 사건을 쓴 기자들에 대해서 애완견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 정말 질이 낮은 거잖아요. 격이 낮은 거잖아요. 학술용어로 네. 워치독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한 상황 자체가 네. 검찰에 사실은 기자들이 되게 모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던져주는 대로 네. 받아쓰기나 하는 검찰의 애완견 노릇이나 하고 있다라고 네. 자기 재판에 가면서 네. 이화영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 기소당한 거에 대해서 네.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재명 대표님, 기자들이 검찰이 던져주는 대로 안 씁니다. 검찰이 또 던져줍니까? 검찰이,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참 옛날 그 쓰레기통 뒤졌던 생각.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거든요. 네.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피의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피의 사실이 기사잖아요. 정말로 검찰이 쓰다 버린 쓰레기통 뒤진 적 있습니다. 그리고 귀대기 한 적 있습니다. 검사들 방에 몰래 귀대기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제 동료 한 명은 검사들, 수사관들이 있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조사했던 서류들 빼내다가 기자 감옥 간 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뭐 그거 니네가 당연히 그런데 그게 무슨 검찰이 던져준 대로 사회적으로 씁니까?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공치사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던져줘서 그대로 받아쓰게 한다. 이거는 정말 개소리고 이런 논리라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마구마구 던져지고 마구마구 나오던 얘기들을 막 언론들이 많이 썼거든요. 그때는 그럼 애완견의 대애완견 시대였습니까? 그 민주당이 던져주는 얘기 막 그때 쓰고 이랬었으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주는 대로 키운 애완견은 괜찮은 거야? 어? 그런 거죠. 네. 언론을 그러니까 네. 언론은요. 그냥 언론은 언론으로서 언론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가 던져주는 거를 쓰면 참 언론인이고, 그거죠.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를 취재를 하거나 찾아서 혹은 판결문에 나와서 그런 걸 쓰면은 이제 애완견이라? 마음에 이게 안 들면. 예. 마음에 안 들면 애완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욕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말을 할 때의 지금 뭐 노정면 뭐 최민희 다 나와가지고 학술 용어니 뭐 그 객관적 개념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누굽니까? 개딸이잖아요. 네. 개라는 말이 사실은 이 입에 되게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데 개 그리고 애완견 이런 식으로 그냥 개검이라고 또 검찰을 가지고서 개검이라고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혐오와 비하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아도 개고 싫어도 개야? 아, 개딸은 그렇죠. 자기네끼리 좋아하는 거잖아. 개딸끼리는 자기들끼리 네. 좋다고 뭐 물론 그게 개혁의 딸이다라고 뒤늦게 이름을 네. 붙이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비칭 혐오의 언어를 네. 너무 이렇게 입에 붙은 것 같아요. 혐오와 비하의 발언을 표현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애완견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조선일보 의학 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최근 저희 이러면 낫는다에서 한국인의 오대암 특집을 진행했었죠. 이 오대암 특집 모라보이가 오건강 채널에서 독점 공개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들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오건강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재명 독주 체제에 있어서 완벽한 이제 이재명 옹립, 이재명 제왕 심기 거스르지 않기 이게 너무나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재명은 동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재명이 동탁이 되어서 완전히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한테 좋지 않을걸? 왜냐하면 동탁 한 방에 훅 갔어. 동탁은 삼국지에서 그냥 정말 포악한 정치, 네. 포악하고 지 맘대로 하는 정치의 대명사였는데 네. 결국에는 그 포악함 때문에 그 목숨을 처단을 당하죠. 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말입니다. 야, 자기 뜻에 반한다고 정치인, 판사, 검사, 공무원, 그리고 기자까지 네. 그 전부 다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도 지 맘대로 한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래가지고서는 여의도 동탁이다. 이재명이 여의도 동탁이 돼버렸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동탁이었고 그 동탁의 말로가 결국에는 민심에 의해서 그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이 자기네가 총선에서 이겼다는 예. 이유로 지금 뭐 이를테면 의회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 거는 물론이려니와 검사 탄핵 나아가서 판사 탄핵까지 꿈을 꾸면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지금 붕괴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기소하면 죽어. 예. 이재명 기소하면 죽여버린다. 거의 이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투쟁 전략도 짜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해서 저렇게 뭡니까 175석 얻었다고 네. 저렇게 마음대로 제도를 유린하면서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그 표를 모아준 것은 우리나라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좋은 길로 나가게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계속 탄핵하고 또 검찰들 이렇게 계속 그 겨냥해서 거의 뭐 낙마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일부러 거부권을 유도하는 법안들을 계속 내면서 네. 우리나라 국가의 행정과 사법 시스템을 거의 마비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위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진당 같은 당만 정당의 해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예. 거기는 물론 완전히 무슨 적화통일 비슷한 그런 그 구호를 내걸었지만 적화통일 구호를 내걸지 않고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퇴보시키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이 당도 위헌 정당 해산 예. 명령을 한번 발동해 보는 거에 대한 고려 이런 것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스멀스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네, 질서를 훼손할 경우 네, 그런 활동을 조직하거나 네,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서 해산하는 제도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네. 이 정당의 활동이 혹시나 우리 헌법에 내재된 가치를 네. 훼손하는 것이 네, 네. 아니냐라고 헌재에다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저 정당의 지금 활동은 우리 헌법에 내재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면은 그 정당은 해산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검사 탄핵, 판사 탄핵, 그러니까 사법제도 시스템 자체를 자기들의 목적에나 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은 입법부로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과연 그게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인지 그러니까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래, 민주당 당신들이 만약에 힘이 있다고 하고 네. 싶은 거 하려고 그래? 그래. 그러면은 우리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도 법이 허용한 이 법을 잘 뜯어보고 당신을 공격할 수 있는, 당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예.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저는 위헌 정당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헌법 네. 8조에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8조 4항에 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굉장히 아주 그냥 세밀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당의 자유, 정당의 네. 자유를 억압한다는 건 결국 국민의
정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니까 매우 예민하게 보겠지만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국민들이 이거를 안 곱게 보고 있다. 이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과정을 증명해내는 거라서 요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가 네.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고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네. 지금 점점점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법률들을 네. 지금 다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법대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조금 이제 전열이 지난주보다는 좀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가